자, 이제 이어서 페이지 388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써드릴게요. 388페이지. 일단 대수선도 건축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면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했을 때 건축 그러면은 신증 계제 이 5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의 사례들 정도만 연습해 두시면 문제 다 맞출 수 있고, 이제 대수선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대수선 그러면 일단 건축행위라는 게 있었고 대수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수선이라는 거는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아까 주요구조부라고 그랬죠? 네,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를 증설 해체하거나 또는 수선 변경을 하는 거예요. 수선 변경을 하는 건데 여기서 좀 큰 차이점이 어느 게 좀 더 센지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기둥이 있었어.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기둥이 4개가 있어요. 여기. 제가 심심해서 기둥 한 개를 넣었다 뺐어. 넣었다 뺐다가 뭐죠? 증설하거나 해체했거나 증설 해체예요. 근데 제가 심심해서 기둥을 빼바로 문질렀어. 수선 변경했어요. 이렇게. 어느 게 세 보이세요? 넣었다 뺐다 하는 거랑 수선 변경한 거랑 어느 게 더 세 보이세요? 당연히 위에 게 더 세 보이죠. 그래서 위에 게 훨씬 더 규제가 좀 세. 그래서 증설 해체라는 거를 했다. 그러면 수선 중에 이거는 큰 수선이야. 수선 중에 큰 대수선 큰 대자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는 허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허가 사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땐 허가 받아라. 대수선할 때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수선은 주요구조부에 대한 증설 해체인데 얘는 무조건 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수선 변경은 한 개를 수선하거나 2개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건 괜찮아요. 한 개가 아니라 3개 건드릴 때 각각 3개.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거나 또는 3개 이상을 뜯어 고칠 때, 그래서 3개 이상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여기서 수선 변경할 때 제가 혼자서 이걸 빼바로 문질렀어요. 제가 혼자서 상처리. 그래서 혼자 하고 있는데 심심한 거야. 그럼 난 뭐 한 거죠 지금? 집수리 한 거예요. 집수리 한 개 한 거죠. 수선한 거 집수리 한 거예요. 심심해서 전화했어요. 종호 쌤 뭐해? 그랬더니 형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좀 와서 나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왔어요. 착하거든요. 이종원 선생님 착해. 그럼 내가 하라고 그러면 잘 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너도 문질러. 이렇게 문질러. 같이 문질렀어요. 이종호 같이 문질렀어. 같이 문질렀어. 뭐 했어 지금? 같이 문질렀어. 뭐야? 집수리 한 거야. 2개인가 2개.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둘이서 하려니까 좀 힘들다. 그래서 전화했죠. 이제 또 우리 상용이 형한테. 상용이 형 지금 뭐해? 했더니 네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면 나 보고 싶으면 와. 그래서 왔어. 또 상용이 형은 또 사람 좋아해서 와요. 또 와요. 형도 밀어. 이게 빼바로. 셋이 밀었어요. 상용. 그럼 이제 상철이랑 종호랑 상용 형이랑 같이 3명이서 문질렀어. 3개 문질렀죠. 요거는 좀 위험한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걸 큰 수선으로 보겠다 해서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3개 이상. 내력벽의 면적의 경우는 30제곱미터. 내력벽은 개수가 아니라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할 때 요걸 이제 대수선이라고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주요구조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화벽이라고 있고 방화구획이라는 게 있고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방화벽, 막능벽, 방화구획 그리고 계단 있어.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또는 주계단 있어요. 얘네들은요. 화재가 났을 때 얘를 건드리고 있는데 화재가 났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얘는 건드리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건드리면 대선입니다. 건드리면 대선이고 그리고 가세. 우리나라 다가구 주택 여러 가구 살고 다세대 여러 세대 사는데 경계벽을 건드렸어. 건드리자 경계벽을 증설하면 세대수 증가. 해치하면 세대수 감소. 이걸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건드리면 뭘로 보겠다? 대수선. 여기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있는데 다중주택은 없는데 자꾸 시험장 가면 다중주택을 넣어요. 그래서 가세. 부산말로 가위 갖고 온나 그러죠. 가세 갖고 온나 이렇게 해요. 가세. 다가구하고 다세대. 그럼 지금 현재 요거를
즉 한꺼번에 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대수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부터 이거가 아닌 것들은 다 수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선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얘만 공부해놓고 모르겠어. 다 수선인갑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걸 또 다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388페이지 보시면 대수선이라고 써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거기 건축 9번입니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 영의자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가 그래서 대통령 영을 박스에다 넣어놨는데 거기 1번부터 8번까지 있을 겁니다. 네, 1번부터 그 6번까지가 이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 공통점을 내가 찾아보면 이거를 다 외우면요. 1시간 지나고 다 외워도 한 밥 먹고 점심 먹고 나면 내가 했어? 막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점을 찾아내서 키워드 기억해 놓고 푸시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봐요. 제가 빨간 색깔로 해놓은 게 내력벽, 기둥, 그리고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내기 바보지 6번까지는 주요 구조부죠. 근데 걔네들 보시면 증설해체란 표현이 다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증설해체란 표현 다 있죠. 증설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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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설해체. 그리고 걔는 숫자가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수선 변경이란 요 파란 색깔 수선 변경 다 있죠? 수선 변경이란 말 앞에 얘는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 3개 이상, 여기 보 3개 이상, 기둥 3개 이상, 지붕틀도 3개 이상. 3개 이상이란 말이 있구나.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할 때 3개 이상.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방화벽하고 방화구획하고 그리고 벽을 건드려. 그럼 방화벽, 방화구획을 건드려. 여기 숫자 없죠.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러면 방방 계단 계단 계단이죠. 얘네들은 숫자 안 보이죠. 건드리면 대선인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 얘기하면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있는데 주요 구조부에서 증설해체란 표현 나오면 무조건 대선이고 수선 변경이란 말 할 때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30m 이상. 그리고 방 계단 건드리면 뭐예요? 대선. 그 다음에 여러 가구 살아요. 다가구. 여러 세대 살아요. 다세대. 가구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든 해체하든 수선하든 변경하든 건드리면 또 뭐네? 대선.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도 뭐예요? 건드리면. 그러면 가세 건드리면 대선이구나. 그리고 마감 재료는 내력벽하고 똑같이 증설 해체하거나 30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선이다. 그래서 마감 재료는 내력벽하고 똑같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요 한 페이지가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들어오냐? 해볼게요. 쟁점사항만 아시면 돼. 주요 구조부라고 돼 있는데 증설 해체했어. 그럼 무조건 대선. 근데 수선 변경이라고 돼 있으면 앞에 숫자를 봐. 1개냐, 2개냐, 3개냐. 근데 각각 3개 이상을 할 때 면적은 얼마 이상? 30m 이상. 그리고 방방계단 가세. 방방계단 가세. 건드리면 뭐다? 대선.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이 페이지 다 외워야 돼요. 이걸 안 외우게 하는 방법을 하려고 제가 찾아낸 게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대수선에 보시면 1번부터 거기 6번까지가 주요 구조부였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숫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거기는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5번, 6번에 방화벽의 방, 방화구역의 방. 6번에 주계단, 계단 동그라미, 그리고 피난 계단 동그라미, 특별 피난 계단 동그라미. 걔네들은 증설하든 해체하든 수선하든 변경하든 전부 다 건드리면 대선. 7번은 가세만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죠. 가세, 다가그 다세대, 가세. 얘는 주요 규조부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어느 하나라도 했다. 대선이다. 그리고 외벽에다가 사용 아까 마감 재료 있었죠. 마감 재료는 뭐랑 똑같다. 내력벽과 똑같이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선이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대선이었어요. 그럼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 테니까 제가 기출문제를 푸는데 기초과정에서 선생님 왜 기출문제 푸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출문제를 맞추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 선생님이 저걸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저 선생님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하시라고. 웃자고 한 거예요. 재수없어 참아요. 자, 그러면 거기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8회 문제입니다. 28회 문제입니다. 자, 1. 자,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자,
내력벽이면은 자 수선 증설 해체하거나 그럼 대손인데 수선 변경을 할 때는 얼마 이상을 30. 그럼 30제곱미터 미만이잖아. 그러면 대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죠? 2번은 1번 맞고 2번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건축물 정의할 때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뭐가 있는 거? 벽 있는 거.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거기에 이제 이 전부 지하지 않고 전부 지하지 않고 했어요. 그 중에 점포죠, 점포. 그럼 지하에 있어도 우리 점포는 뭘로 봐요? 건축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지 해당하지 않다가 아니죠. 틀렸네. 답 2번 이렇게 하셔야지. 3번 구조계산서 시방서를 우리는 설계도서라고 해요. 설계도서의 종류가 구조계산서, 시방서. 구조에 따른 안전계산 그리고 시방서, 건축 설계에 따른 순서를 정한 걸 시방서라고 해요. 4번 자,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요 지문 아직 안 배웠죠? 좀 이따가 도로 할 거예요.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거고 일단 5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고층 건물 나왔어. 고 3. 30층 이상 이거나예요? 이고예요? 이거나. 그럼 거기 30층 이상 이거나 맞고 높이는 3, 4, 12. 120m 이상인 건축물 맞는다. 맞네. 그럼 이제 4번 지문 아직 안 배웠잖아요. 4번 지문 관련돼서 요거를 좀 봐야 돼. 도로를 알아야 되는데 뒤로 넘기시면은 11번에 도로라고 나올 거예요. 390페이지 11번에 도로. 자, 우리가 지금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건축법 공부하고 있어요. 건축법상에서 쓰는 도로가 뭐야? 그러면 도로에 사람이 지나가서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 도로라는 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폭은 4m 이상을 갖춰야지만 우린 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도로에 내 땅이 붙어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고 뭐 따지지 않아요. 일단 허가는 나는데 지목이 전이면 농지 전혀 허가라는 걸 나중에 추가로 하나 받아야 되는 게 있는 게 문제지 도로에 붙어 있지 않았을 때는 허가가 절대 안 나와 일단. 많이 보던 거죠. 자, 이게 도로예요. 4m 이상의 도로고 보행도 가능하고 요게 일반적인 건축법상 도로인데 자, 법에서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 자,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도로잖아, 도로. 그럼 이 도로에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자동차. 그리고 사람 통행이 가능한데 요 둘만 가능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여기 오다가 이 사람하고 만났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면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이 누워야 되잖아요. 그거 안 돼.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 너비가 우리나라는 기준을 잡을 때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차는 일반적으로 승용차이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을 잡아야 돼요. 승용차 기준을 잡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차 중에 제일 넓은 게 제네시스인데 그게 1.9897이에요. 그러니까 2m가 안 돼서 얘가 2m 정도 돼요. 2m. 그리고 사람이 어깨 너비가 얼마 정도 되냐면 어깨 너비는 한 60cm 정도 돼요. 누가 1m라고 하는데 1m는 병신입니다. 병신. 1m 이거 안 돼. 60cm. 남자가 한 58, 54 정도 되고 여성이 35에서 38. 근데 이 어깨 너비가 일단은 가장 끄트머리니까 60cm를 잡아서 복도라든지 계단 이런 거 보면 다 60cm, 60cm라 120cm로 돼 있는데 물건을 막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폭을 잡아준 게 1m를 넉넉하게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몇이에요? 4. 그래서 너비가 4m 이상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폭도 얼마? 4m 이상은 돼야 되죠? 그럼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이 붙어 있는 게 자, 화재가 났을 때 차가 들어오려면 몇 미터가 들어와 있어야 차가 들어오죠? 2m. 그럼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돼요. 이 접도 길이는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거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해서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 그럼 이거 건축허가 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축물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m가 안 된다. 3m다. 그러면 4m 확보를 위해서 건축선이라는 게 후퇴가 되는 거예요. 후퇴. 그래서 나중에 하면 건축선 파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거 대지도로 관계라고 하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여기는 너비가 4m 이상 도로예요. 4m 이상 도로입니다. 그럼 아까 얼마 이상만 붙어 있으면 허가 난다고요? 2m 이상. 그럼 얘는 허가 날까요? A 토지는 허가 안 날까? 그럼 이 땅 사야 돼, 말아야 돼, 판단해야 돼요. 이제 허가 날까요? 나죠. 2m 이상 접했으니까 허가 나옵니다. 자, 얘는 허가 나올까요? 이거 자루형 토지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죠? 2m 이상 들어가서 여기다 건물 쳐도 되니까 건축 가능하죠.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게 2m 이상은 접했는데 차가 들어가다 여기서 막히잖아.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무상에서는 얘는 불확실해요. 어떤 지자체는 허가를 해준 적이 있었고요. 어떤 지자체는 이거 문제가 생겨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한 적이 있어서 일단 기준은 2m 이상 접하는 거 맞지만 최소한 이 폭이 2m 이상이 계속적으로 2m가 돼야지 중간에 1.9m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허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나가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지을 때, 자, 너비가 얼마 이상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면 건축 허가가 나요. 났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연면적이 너무 큰 거야. 너무 크면 2m만 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연면적이 한 2,000 정도 돼. 2,000 정도 되는데 차가 주차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주차를 해놨어. 아침에 나가야 되고 얘 들어와야 되고 해요. 근데 만약에 2m만 딸랑 접해 있으면 차 들어오다가 차 나가다가 둘이 부딪히게 되면 여기 2m는 차량 진입으로 여기는 나갔다 들었다면 여기서 계속 막히게 돼요. 이렇게. 이 동네 계속 정체되니까 안 되겠다. 이게 연면적이 2,000 이상 정도 되는 큰 규모의 건물을 지면 차가 일로 나가고 차가 일로 들어와야 되니까 4m 이상은 접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 2m는 죽은 2m니까 여기서부터 4m가 있어야겠다 해서 그럼 여기 너비가 6m로 바뀌어요. 그래서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라. 이걸 우리 줄여서 너6사접이라고 그래요. 연면적이 얼마 이상? 2,000. 이게 600평입니다. 그래서 너6사접이란 말이 뭐야? 그러면 연면적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을 현재 짓는데 이게 원칙대로의 이 기준에 맞아버리면 나중에 이 동네 차가 맨날 막히고 문제가 생기니 연면적이 커지면 이 도로 조건을 너비 6m 이상 도로로 바꾸고 4m 이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너6사접이라고 그래요. 너6사접 울다 지쳐 잠이 들면 너6사접 너6사접 이거는 강화한 거예요. 강화한 거. 기준을 강화했다는 얘기는 원래는 요 조건만 해도 되는데 이걸 강화하겠다. 안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요 기준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너6사접. 그럼 요 보세요. 자, 이게 도로인데 자, 얘 건축 가능하겠죠? 건축 가능하겠죠? 다 도로 접혀 있잖아. 근데 여기 또 도로가 또 났네. 얘 건축 가능하겠죠? 얘는 이쪽으로 건축이 또 가능하겠네. 이게 또 있으니까 건축 가능하고. 그러니까 도로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건축 가능하고. 건축, 이쪽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건축 가능하고. 건축 가능하고. 이쪽에 도로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항상 너비가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만 접했으면 건축은 가능한데 그 땅의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답이다.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전혀 허가라는 게 수반이 된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끝이 막힌 도로를 우리 막다른 도로라고 합니다. 차가 일로 지나가다가 쭉 가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10m 미만인 거예요. 그러면 차가 들어갔다가 백해서 나오면 되죠. 그래서 폭을 2m 이상만 갖추면 된다. 원래는 4m 이상 4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하라고?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이게 4m가 아니어도 돼. 2m여도 돼. 근데 이게 10m에서 35m 사이면 차가 한 대 들어가고 사람 하나 나오면 된다. 그러면 이제 2에다가 1 더하면 몇이야? 3m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36m 이상이, 35m 이상이 되면 이게 길이가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여기다 주차를 해놨어. 2m 죽어버렸죠. 그리고 4m가 나와야 소방차가 들어가서 끌 수 있으니까 여기는 6m를 잡자. 그래서 최소 너비를 6m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이면 시골이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차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4m면 되지 6m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잡아놓은 게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이게 10m 미만이면 짧으니까 폭은 2m 이상만 되면 도로로 인정하겠다.
10에서 35 사이면 3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하겠다. 그 도로가 35m 막다른 도로가 30m 이상이다 그러면 6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하되 도시 안에 넣으면 얼마? 4m면 된다.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 너비가 그러면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정해지는 있던 폭도 다르죠.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우리 시험 문제 지문에 잠깐만 볼게요. 389페이지. 아까 예제 28의 문제에 4번 지문 있었죠. 봐보세요.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자, 이 막다른 도로가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제 27m예요. 길이가. 그러면 10에 35 사이죠. 여기에 만약에 2m다. 그럼 도로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몇 미터여야지? 3m 이상이어야 얘는 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된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그 예제 문제는 2번만 틀리고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 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390페이지 가보세요. 390페이지에 도로에서 11번에 도로 보이죠? 도로 정의 한번 봐볼까? 원칙.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이러고 기억에 국토개입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 고시가 됐다. 자, 법률에 따라 신설되거나 변경이 됐다. 현재 도로로 개설되진 않았지만 지정만 된 현황도, 즉 예정된 도로도 도로로 본다는 뜻이에요. 니은 건축허가 신고할 때 특광, 특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소방도로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노란 색깔로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지정한 거예요. 그 도로예요. 그거 주차장 아닙니다. 그럼 소방도로도 도로인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주차하시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해놓고 불나면 차 못 들어가게 해서 인사사고가 많은 거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예외 391페이지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는데 기억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가 3m 이상인 도로. 자, 구간의 너비가 3m 이상인 도로. 이거는 그 달동네 있죠, 달동네. 차량 진입이 곤란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이 원래 너비가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지만 3m만 돼도 건축 허가 해주겠다. 달동네는 차량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니까 원래는 4m 이상이어야 되지만 3m 이상이면 도로로 보겠다. 니은에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 너비가 길이에 따라 다음 기준 이상이면 도로로 보겠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그림이죠. 그래서 옆에 기출문제 날개 보시면 기출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았죠? 아까 전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도로 관련된 건 좀 끝났고, 자 이제 면적에 관련된 건데 좀 잘 나오는 게 면적인데, 자 뒤로 넘기시면 제가 면적은 어디다 해놨냐면 면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면적만 따로 제가 정리를 미리 할 거예요. 면적은 공부를 좀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이상 봐두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면적 관련된 파트부터 먼저 할게요. 그게 468페이지입니다. 468페이지. 요거 좀 면적이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게 많이 나와서 면적 관련된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면적이라고 하는 게 대지 면적, 그리고 바닥면,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해서 면적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이제 주택법에 가면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안에 주거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 공급 면적, 대지 그리고 서비스 면적, 계약 면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타 공용 면적 뭐 이런 말이 나올 건데 그건 주택과 관련된 거고 얘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지 위에다가 건물 져야 되죠. 대지 면적이 뭐야? 대지 위에다 건물 얼마까지 질 수 있어? 건축 면적 얼마까지 질 수 있어? 건축 면적이 뭐야?
바닥면적 합계를 우리 연면적이라 하죠. 그럼 바닥면적은 뭐가 정해야? 그리고 이거 다도한 거를 우리 바닥면적의 합계 요거 더하면 우리 바닥면적 더하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연면적.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우리 뭐라고 해요? 연면적. 지하가 있으면 지하도 더해야 됩니다. 예?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연면적에는 들어가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뺀댔죠. 예, 그거 조심하시고. 그럼 일단 요 대지면적부터 한번 볼까? 대지면적은 말 그대로 대지를 하늘에서 수평 투영한 면적으로 한다 해서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따 사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건축 면적이 뭐야? 라고 하면 건축 면적이란 외벽 있으면 이 외벽에 중심선 있죠. 이렇게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하늘에서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투영한 거야. 수평 투영한 거. 그걸 우리는 건축 면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바닥 면적 그러면 1층 바닥 면적도 있지만 2층 바닥 면적도 있지만 2층을 구분해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여기는 사무실이다. 그럼 사무실 바닥 면적. 여기는 뭐 화장실 바닥 면적. 여기는 강의실 바닥 면적. 면적이 여러 개 나오니까 각 층마다 있고 벽마다 있고 기둥으로 구획되면 그 구획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하면 바닥 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만 더한다. 그럼 이거를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해요. 그럼 이거를 연면적이라고 해요? 연면적이라고 안 해? 연면적이 아니에요. 앞에 한계동이란 말이 붙어 있는 바닥 면적 합계일 때만 요것만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부분합이죠. 야, 화장실하고 여기 사무실 바닥 면적은 합계가 얼마야? 그러면 연면적 500이야 이렇게 안 하고요. 바닥 면적하고 바닥 면적이 합계잖아. 그럼 바닥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다. 뭐 이런 말 할 때 부분합을 말할 때는 바닥 면적 합계란 말을 쓰고요. 전체 합을 말할 때는 연면적이란 말을 쓰는데 그걸 한계동의 바닥 면적 합계라고 그래서 이 표현이 있어야지만 연면적이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층 건물이 있는데 1층하고 2층의 연면적 이렇게 안 하고요. 1층하고 2층의 바닥 면적 합계는 200평이다 이렇게 하고요. 1층부터 10층 전체 다 더한 연면적은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다 그러면 안 되고 한 개 동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대지 면적부터 볼게요. 거기 468페이지에 4번에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 써 있을 거예요. 31회라고 써 있죠. 우리 지금 몇 회 준비하는 거죠? 32회 준비하는 겁니다. 31회 때 나왔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층수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단 건축 면적, 높이, 층수 등은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 1. 대지 면적. 원칙이 대지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왜 이게 나왔냐? 봐요. 우리가 건물 질 때 면 따라 짓는 게 아니죠. 이렇게 지잖아요. 경사도가 15도야. 근데 여기서 건물 쳐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아침에 밥을 먹는 거야. 밥을.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여보 식사하세요. 알았어.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제 먹어. 먹는데 국물이 자꾸 흘러 이렇게. 여보 국물이 맛있긴 한데 없다. 그러는 거야. 다 흘렀어요. 경사지라서.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줘야지. 반듯하게. 그러니까 이 면이 건축 면적이 아니라 얘는 실질적으로 이 면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게 투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없애고 요 투영한 면적 있죠. 투영한 면적. 하늘에서 투영한 면적. 요게 이제 대지 면적이 되는 거지. 뜬금없이 그냥 면 따라 대지 면적 산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할까? 여기 요 면이 아니라 요 경사지를 하늘에서 뭐 한 거? 투영한 거. 투영을 대지 면적을 하는데 그래서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대지의 뭐? 수평 투영 면적. 그리고 대지 면적이 제외되는 게 만약에 내 땅이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도로 들어간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포함된다, 제외한다? 제외시켜요. 왜? 수용할 땅이거든요. 수용한다는 얘기는 저 땅은 건축이 금지가 돼요. 건축이 금지되는데 저걸 대지라고 보면 안 되죠.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유 너비 미달리 됐다. 원래는 4m가 돼야 되는데 너비가 안 되면
건축선이 만약에 뒤로 후퇴돼요. 후퇴돼 버리면 그 부분하고 사이에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여러분 건축선 안 배워서 나중에 건축선 배우면 금방 이해되실 건데 이제 여기가 4m 도로예요. 4m 도로면 여기가 땅이 있어요. 이렇게. 4m 도로입니다. 그럼 이게 대지 면적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2m 도로인 거예요. 2m면 4m 확보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4m 확보하려면 중심선을 그어요. 소요 넓이의 절반만큼 물러나, 절반을. 여기 2m, 여기 2m 물러나면 선 생기겠네. 이렇게. 선 생기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건축선이 되는 건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 이게 건축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일로 후퇴되면 이 부분은 도로로 쓰는 거예요. 도로로. 자동차 통행하거나 걸어갈 때 그럼 얘는 도로로 쓰니까 대지 면적에 들어가야 돼요. 대지 면적에 들어가면 안 돼? 안 되죠.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도로와 접한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해졌을 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의 이 대지 면적은 이건 도로로 쓰니까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도시공격 시설로 공원 같은 게 도로가 막 결정이 되면 전체 땅 중에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게 거기 2번의 예외. 동그라미 2번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기억?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서 저 후퇴되는 저 사이 부분하고 니은 대지의 도시공격 시설인 뭐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갔다 공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 부분은 좀 있으면 수용돼요. 건축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걔는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 가볼까요? 자, 건축 면적 그러면 아까 분명히 건물 있으면 아까 외벽에 이렇게 해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그림 한번 잘 그려볼게요. 중심선 이렇게 이 부분을 하늘에서 투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요 처마 튀어나온 게 있고 발코니 튀어나온 게 있어. 발코니도 건축 면적이 넣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투영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요 라인 요 라인을 건축 면적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수평 투영한 부분 여기 이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니까 만약에 토지가 만약에 100평이었는데 건폐율이 70%였다. 그럼 요 파란 색깔 선이 70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1평이 됐다? 그럼 건폐율 초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거기 2번 봐볼게요. 쌍가루 2번 건축 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이게 외벽 가장 바깥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동그라미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에 하늘에서 뭐 한 거? 수평 투영 면적이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벽의 중심선으로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몇 미터 이상 나왔다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쓴 애들이 있어요. 똑똑한 애들. 처마는 뭐예요? 처마? 햇빛 가리려고 한 거죠. 햇빛 가리려고. 빛 가리려고. 그래서 이거 내놨더니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 그랬더니 이것들이 여기다가 밤에 드럼통을 갖다 놔요. 드럼통을 갖다 놓고 의자를 갖다 놔. 의자를 갖다 놔. 그래 놓고 술 팔아요. 이렇게 많이 빼놓으니까. 그러면 이걸 공짜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1m까지만 하자. 그래서 요게 만약에 10m다 그러면 요 1m 있죠. 1m. 1m까지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겠다. 여기는 포함하겠다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나왔다가 들어가요. 이 부분을 지워. 이만큼만 튀어나와. 그래서 처마는 1m까지는 건축 면적에 산입 안 하는 거야. 요게 1m. 처마는 몇 미터까지? 1m까지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산입 안 합니다. 그게 처마인데 기억 보시면 이게 원래는 처마는 1m인데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 있죠. 사찰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처마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럼 만약에 처마 같은 경우 얘는 몇 미터까지?
4m까지 건축 면적이 산입 안 하겠다. 한옥 같은 경우는 2m까지. 한옥은 2m까지는 포함 안 하겠다. 이걸 예외 규정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몇 미터까지인데 2m에서 거기 기억에 전통 사찰은 4m 이하 범위에서 중심선까지 걸리니까 4m까지 나와도 돼. 그리고 니은에 사료를 투여하려고 가축 이동용, 분뇨 유출 방지용, 상부의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 차양이 설치됐다. 얘는 동그라미 3m. 이게 뭐 얘기하냐면 한옥은 아까 몇 미터까지 나와도 된다고요? 1m. 예. 한옥은 2m. 원래는 그 삼돌이였어요. 여기 딱 여기 삼돌이 보이죠? 축사. 여기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고정이 안 됐죠. 여기 3m까지 나온 부분, 이 부분은 건축 면적이 산입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전통 사찰은 몇 미터? 4m. 다음 전통 사찰은 4m. 그리고 삼돌이 축사 삼돌이 몇 미터? 3m. 한옥 2m. 한옥은 몇 미터까지 나와도 되냐면 이거 한 2m까지 나와도 돼요. 2m까지 나오는 부분은 건축 면적이 안 넣겠다.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죠. 4m까지. 그래서 요거 일반 건축물은 몇 미터? 1m인데 이번에 신설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디귿의 한옥은 2m인데 리을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하는 법. 요게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해가지고 충전 시설을 설치하려고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목적으로 처마, 부연 이거 나오면 이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기 자동차는 얼마까지 충전하는 거? 2m까지는 나와도 된다. 원래는 여기 1m인데 전기 자동차가 하나 들어간 거야. 전기 충전소. 충전 2라고 그래요. 충전 2m.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세요. 대부분은 몇 미터까지 나와도 돼요? 처마가 1m. 한옥 이 충전소랑 그리고 축사 삼돌이는 3m. 전통 사찰은 4m까지. 이 부분은 특례 예외 규정이다. 근데 거기 체크 하나 해두세요. 거기 리을에 거기 충전 시설 밑줄 2m 동그라미. 충전 나오면 2m까지는 돌출돼도 건축 면적 안 넣겠다. 그다음 미음이 그 밖의 건축물은 아까 몇 미터까지? 1m. 되고 2번은요. 이거는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국토교통부 0이라고 돼 있죠. 이 0으로 정하는 거는 우리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지 않았을 테고. 3번.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의 현관펜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 면적에 산입 안 한다는 얘기는 얘는 안 넣겠다는 얘기인데 기억 집 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요게 이제 계단 같은 건데 우리가 건축 면적 안 넣을 때 요 계단 같은 게 높이가 여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있죠. 요거 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안 넣겠대요. 여기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됐고 니은 다중이용 업소 다중이용 업소 이게 옛날에 개정된 건데 기존의 다중이용 업소 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이 2m 이하의 5개 피난 계단 이런 거는 건축 면적 산입 안 한다. 자, 이거 건축 면적 산입 안 한다고 했는데 5개 피난 계단이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거야. 생각하시면 돼. 요건데 이게 우리 2004년도에 5월 달에 개정되기 전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보면 계단이 거의 다 하나였어. 하나. 이렇게. 하나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저기로 다 몰려요. 그러니까 대피하는 공간이 너무 적은 거라 안 되겠다. 야, 이제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지을 때는 계단이 2개여야 된다로 바뀌었어요. 피난계단 하나 더 설치할 것 했는데 피난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피난계단을 만들려면 기존의 건물을 얘가 여기다가 기존에 전놨던 건물들은 딱 건폐율을 맞춰서 전놨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 벽을 뚫어요. 벽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벽을 다 뚫어서 계단을 이렇게 탕탕탕탕탕탕 하는 계단을 만들어 이렇게. 요거는 건축 면적이 안 넣겠다는 거야. 그게 여기 벽 뚫은 거 보이죠? 여기 그릇 난 거. 뚫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탕탕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이 내려가는 거는 어디에 포함 안 시키겠다고요?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단 포함 안 시킨다고 했더니 이것들이 이거 폭을 엄청나게 또 크게 하는 거예요. 이 폭을 만약에 또 뭐 2m 이상 하면 안 된다 해서 이 폭은 몇 미터? 2m 이하일 것. 이렇게 됐어요.
2m 이하일까. 그래서 거기 폭이 2m 이하 5개 피난 계단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디귿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는 요겁니다. 요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백화점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주차장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럼 주차를 여기다 해놓고 나와서 가려니까 힘드니까 통로 만드는 경우 있죠. 그럼 이거 하늘에서 투영하더라도 건축 면적이 안 넣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일반인이 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 통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 건축 투영하더라도 이건 건축 면적이 안 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디귿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리을 가시면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에 주차장 들어가려면 차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비 안 맞게 하려고 튀어나온 거 있어. 이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 안 하겠다 이 뜻입니다. 경사로. 그 다음에 미음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는 포함하지 않겠다. 이게 지하층 들어가려고 여기 이렇게 계단 이렇게 사람 내려가잖아요. 그럼 위에서 비 내리잖아. 그 비 맞지 말게 튀어나온 거 있어. 이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 안 하겠다는 거야. 지하 출입구에 있는 거, 이거는. 그다음에 비읍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음식물 쓰레기, 의류수거함. 전체 건물 중에 여기 음식물 수거함, 뭐 쓰레기 이 부분은 우리가 주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 면적 산입 안 해주겠다고 해놨어요. 시옷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인데, 예를 들어서 2005년 1월 29일 전에 비상구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이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비상 계단, 이거는 건축 면적 안 넣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거 짓다 보면은 2층짜리 어린이집이에요. 이렇게 여기 2층에 있던 애들하고 1층에 있던 애들이 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애들 1층에 있던 애들 나오면 되는데 2층에 있던 애들은 못 나와. 그리고 이 유치원 애들은요 오히려 불 나면 좋아해. 태어나 처음 봤기 때문에 막 불길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돼. 그래서 벽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끄럼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타고 내려오면 재밌다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요거는 건축 면적에 안 넣겠다는 뜻입니다. 유아용 미끄럼대. 그래서 요거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옷. 자, 이응은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여기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용을 위한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그리고 경사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인용에서 맞는 거지만 우리가 쓰진 않지만 이거를 설치해라 그러면 이들이 안 해요. 건축 면적에서 빼줄게. 그러면 나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권장사유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읒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 설비를 갖췄다. 이게 구제역 같은 거, AI 이런 소독 설비를 갖추고 가축 사육 시설에다가 설치하는 거다. 그 부분은 건축면적 안 넣게. 치읓 매장문화재 보호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현지 보존하려고 이전 보존하려고 매장 문화재가 있어서 전시에 쓰는 부분은요 건축면적에 안 넣어요. 기억 가축 분뇨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처리 시설, 요거는 뭐냐면 배출 처리 시설 말하는 거거든요. 배출 처리 시설 같은 거는 건축 면적에 안 넣겠다. 그리고 이으세, 요거는 이제 아까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설치 기준에 따라 직통 계단 한 개소를 가름하여 외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도 계단도 아까 포함 안 한다. 어디냐면 이런 거, 이런 피난 계단. 이거 포함하지 않겠다. 애기들 막 나가는데 그 피난 계단 있죠? 저 건축 면적 산입 안 하겠다. 그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 한번 볼까요? 자, 바닥 면적은 아까 이 건물이 있으면 1층이고 여기 2층이잖아. 2층. 2층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집이야. 두 집이야. 102호 바닥 면적도 있고 102호 바닥 면적도 있겠죠. 요 바닥 면적 더한 걸 바닥 면적 합계. 전체 다 더한 거를 뭐라고 하죠? 연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마다 벽이나 기둥 구획이 있어요. 비슷한 구획이 있으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으로 하는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이거 어떤 거냐면 그 그림 보시면 컨티레버 구조라고 해서 자 여기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에 차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건축 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요것만 바닥 면적이야? 아니죠. 이 전체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외곽에서 이렇게 선 거서 위에서 투영을 해야 되는데 처마가 몇 미터까지 공짜라고 그랬지 아까? 원칙 일반적으로? 처마. 처임마 일로 와. 예. 처마 1m잖아. 그럼 여기서 1m까지 나와도 된다는 얘기는 이 끝에서 1m를 둘러싸요. 후퇴. 1m 둘러싸. 1m 후퇴해서 하늘에서 투영하면 이걸 건축면 바닥 면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붕 끝으로 가서 몇 미터?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바닥 면적. 계산을 컨티레버 구조는 이렇게 계산한대요. 컨티레버 구조는. 그래서 거기 2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2번 보시면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삽입한다. 한글인데 러시아어처럼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가 발코니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발코니.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3층인데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보통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불이 여기서 났어요. 불이야. 그럼 화재가 옆으로 가려고 그래, 밑으로 가려고, 위로 가려고 그래. 위로 가면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그걸 좀 약간 지연시키고자 약간 튀어나온 거를 길에 나와 있는 대라고 해서 노대라고 하는데 발코니가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요거를 약간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그러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층에 있는 사람이 6층에 사는 사람. 그럼 여기 이 사람이 거실 문을 열고 딱 나왔어요. 여기 딱 나왔더니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 그래서 여기다가 난간을 만들어 이렇게. 난간을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너무 추운데? 그랬더니 여기다가 샤시를 만들었어요. 추워서 입주한 다음에 샤시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야, 따뜻한 거야. 그런데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확장해. 그러더니 이거를 점점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오히려 문제 생기겠죠, 이거. 그래서 그럼 1.5m까지만 주겠다, 이거. 1.5m까지만 주고 1.5m까지만 나오고 1.5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에 산입을 하자. 바닥 면적에.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2m가 나온 거야. 2m. 예를 들어서 2m가 나왔다 그러면 몇 미터까지는 나와도 된다고요? 1m, 1.5m. 여기가 1.5m잖아요. 1.5m.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안 넣고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겠다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요 말을 말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L 면적에 1.5를 곱한 값을 뺀 1.5를 곱하면 이 면적 나오겠죠? 뺀 나머지를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다 몇을 곱해서 몇 5m? 1.5m. 공짜니까 그거를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럼 여기는 건물 안 짓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코니는 다 1.5m야. 다 그래서 1.5m. 이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아파트 가면 왜 발코니가 다 똑같이 생겼고 비슷하냐? 법에 정해준 기준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발코니 보실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코니 이거. 이 아파트 여기 몇 미터 나온다고요? 1.5m. 여기 1.5m. 여기 공짜야. 그래서 나중에 하면 요 발코니 부분이 원래는 이 아파트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샤시한 거죠. 이렇게 위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옛날에. 요거는 원래 없는 거야. 근데 튀어나온 건데 1.5m까지는 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하겠다. 근데 나중에 요거를 헐거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이라고 하죠. 자, 몇 미터까지 공짜인지만 이제 알면 되겠네. 1.5미터까지 공짜 이렇게 하시면 돼. 됐고, 그 다음에 2번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통행이나 공중통행이나 차량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에 있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거 필로티 프랑스 말로 필로티스에서 말뚝이란 뜻이에요. 말뚝같이 생긴 거 이거. 이렇게. 주차 공간 쓰거나 통행하는 데 쓰는 거죠. 이거 바닥 면적 산입 안 한다 이런 거 필로티 구조.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4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다락인데 층고가 거기 현관펜 1.5m 그리고 경사 현관펜 경사 지붕일 때 1.8m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다락을 만들 때 건물 짓게 되면 여기까지면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올리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다락처럼 쓰려고. 여기 이제 1.5m까지는 바닥 면적이 안 넣어요. 다락은 되게 좁아. 근데 경사 지붕으로 하겠다. 그러면 1.8m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닥 면적 산입 안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여기 보시면 2층, 3층 이 주인이죠. 근데 요 주인집이 요거 위에 다락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사 지붕으로 1.8. 여기 이제 다락방 같은 거예요. 이 바닥 면적이 안 느니까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숫자만 좀 기억해 두세요. 그 승강기탑이라든지 계단탑은 주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 자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에 연결하는 굴뚝도 안 넣죠. 더스트 슈트, 덜스트 슈트라고 해서 덜스트가 뭐죠? 덜스트 더러운 거, 슈트 더러운 거 집어 던지는 거, 슈트 뭐야?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 단지에 복도 나오면 맨 끝에 가서 철문 내리면 쓰레기 던졌잖아요. 그거는 바닥 면적이 안 넣겠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옛날에 건물이나 있고.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 하면서 더스트 슈트 문을 닫았어요. 다 쓰레기 갖고 밑에 내려가서 분리수거 하잖아요. 최근에는 더스트 슈트라는 게 거의 없죠. 외국 영화 보면은 더스트 슈트 성룡이 잘 타고 내려가. 뭐 빨래 막 타고 내려가고 쓰레기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가면 다 쓰레기통에다 떨어지잖아요. 그게 더스트 슈트하고 연결된 거. 이 부분은 바닥 면적 안 넣는다. 설비 덕트 그리고 옥상 5개 지하의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이런 것들은 다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5번 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설치한 요거 시험에 나왔죠. 자, 공동주택인데 지하에다가 있는 것들을 지상에다가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같은 거를 넣었다. 권장 사유라고 쓰세요. 아파트인데 지하에 가면 전기실 있어요. 전기실, 기계실이 있는데 이거를 올린 거야, 여기다. 그럼 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안 넣을 테니까 요만큼을 더 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조경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만들었어. 이건 좋은 거죠. 전기실, 기계실 같은 거를 지하에다 놓으면 부식이 되는데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올린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장 사유라고 써놓으세요. 권장 사유. 권장 사유. 그래서 거기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많이 하세요. 우리 바닥 면적에 안 넣을 테니까 그 면적만큼 위로 더 줄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6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아까 특별법 시행령이 2004년 5월 29일 시행할 때 탕탕탕탕 계단 요거 있었죠. 요거 아까 건축 면적에 안 넣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연면적에도 안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바닥 면적에 포함되면 안 되는데 요거는 폭을 1.5로 더 줄여놨어요.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니까 거기 건축 면적 할 때는 2m인데 요 바닥 면적 계산할 때는 1.5m로 해놨어요. 1.5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셋째 줄에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이 1.5m 이하의 5개 피난 계단은 이거는 설치할 때 바닥 면적 산입 안 하겠다. 7번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 산입 안 한다. 이건 뭐냐면 이 벽이 이 겨울에 너무 추워서 이 외벽 두께가 한 30cm 되는데 여기다가 외부 마감재를 더 붙인 거야.
그럼 30cm인데 10cm가 되면은 40cm 되죠. 그럼 중심선이 일로 옮겨가면 바닥 면적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용적률 초과되니까 외벽에 이렇게 부가하여 마감재를 붙이는 거는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하겠다. 그리고 9번 아까 어린이집에 비상 탈출구 있죠. 그 바닥 면적 산입 안 한다. 건축 면적 산입 안 한다. 10번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이거 전부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이 해라. 건축 면적에도 안 넣고 바닥 면적에도 안 넣겠다. 이거 지금 제가 기초 강의할 땐 되게 자세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기본 진도 가면 이런 거 자세하게 못 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11번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아까 소독 설비를 갖추면 요거 많이 하라고 가축 사육 시설에 소독 설비 하세요. 건축 면적에도 안 넣고 바닥 면적에도 안 넣습니다. 12번에 매장 문화재 보호하려고 현지 보존, 이전 보존용 뭐 보호에 쓰는 전시에 쓰는 거 건축 면적에 안 넣고 바닥 면적에 안 넣는다. 13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통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특이한 것들이 위주로 나오는데 바닥 면적은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시험에는 바닥 면적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바닥 면적에 470페이지 가시면 체크 해드릴게요. 거기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4번 체크하시고 5번 체크하세요. 그거까지만. 1, 2, 3, 4, 5는 지분으로 좀 자주 나오니까 그거까지는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기억나세요? 자, 지붕 1m 후퇴한 부분으로 둘러싸인 거 투영하는 거, 이거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이걸 컨티레버 구조라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우리 테라스하고 베란다하고 발코니하고 다른데, 제가 아까 발코니 설명했었죠? 근데 테라스하고 발코니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자, 연면적까지만 끝내고, 자, 거기 4번 가볼게요. 472페이지 4번에 연면적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 자, 여기 앞에 한 개 동이란 말 썼죠. 하나의 바닥 면적 합계. 단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는 뭐 해야죠? 빼야죠. 그 빼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1. 지하층 2. 지상의 주차장 면적 3. 초고층 준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 4. 건축물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 보세요. 자, 일단 지하는 층수 산입 안 한다고 그랬어요. 층수 산입 안 하는데 연면적인 들어가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는 제외하는데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입니다. 바닥 면적이 현재 200제곱미터예요. 그럼 얘 연면적은 얼마예요? 그러면 연면적은 다 더하는 거니까 1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야. 연면적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니까. 단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얼마예요? 그럼 지하 안 들어가죠? 그럼 800이죠? 그럼 800 되는 거야. 여기. 지하층하고 지상 주차장하고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있죠?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요 네 가지는 제외되기 때문에 지하층 빼야 되니까 800이 된 거다. 그래서 요거는 그 연면적 계산할 때 시험에서 줄로 나오니까 그 기출된 지문 보시면 왼쪽에 날개에 거기 2번 보시면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잘 봐요. 지하층에 기계가 있든 뭐가 있든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 뭐 연면적에 지하층이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기계실, 전기실은 포함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하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 31회 때 지문이에요. 바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였죠. 그까지가 연면적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까지가 면적 관련된 건데 시험에서 자꾸 언급하는데 한 번은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었어요. 이해되셨죠? 이것만 좀 해둬도 건축법에서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 많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또 이어서 할게요. 잠시만 쉬겠습니다.